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고요. 국제경제법, 거래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이고요.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9월 8일입니다. 아침 8시 반이고요. 장시장 1시간 전인데요. 오늘은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아까 틀어놨었는데 뭐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카토 인스티튜트 포스 애뉴얼 모니터리 컨퍼런스에서 시작합니다. 뭐 여기 28분 있다가 시작하는데 아직 시간은 아직 좀 남았고요. 자, 5분 정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벌써도 많이 와 계시네요. 자, 일단 오늘 제 컴퓨터가 잘 버텨가지고 1시간 이내에 안 꺼지길 바랍니다. 요즘 과열되면 컴퓨터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자, 일단은 JSC님 안녕하시고, 메인님, 고고싱님 와 계시고요. 해나님 또 필리핀에서 와 계시고, 자, 카탈리나님 안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고, 메인님 안녕하시고요. 상민님 안녕하세요. 카타린스님 서울에서 오셨고, 뉴저지 효정님도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영천의 은수님 안녕하세요. 발포이님도 오셨네요. 발포이님이 어디 사시죠? 자, 발포이님 맨날 까먹는 것 같고, 클레어님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고, 자, 울산의 동주아빠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피터린치님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자, 연설은 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10분에 시작을 하죠. 자, 아직 좀 시간이 남았고요. 오늘 또 일단은 미국 장 소식 여러 개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개별 주식 소식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9시 10분에 밤 10시 10분에 같이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자님 안녕하세요. 이인창님 안녕하시고요. 자, 시카고에 20년 살, 지금은 인디애나. 발포이님이 인디애나 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시고요. 자, 일단 파월 연설 전에 조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일단은 뭐 다우지수가 31,554로 0.09% 떨어져 있고요. S&P 500 선물시장 3,971로 0.21% 떨어져 있고요. 나스닥 100 0.40% 정도 떨어져 있고, 러셀 2000 0.8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데 뭐 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만 인사 더 할게요. 오늘 뉴저지 뉴욕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에 파란 하늘이고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 월요일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월요일 날 좀 주식시장이 좀 빠졌죠. 어제는 날이 좀 개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 파월 연설이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파월은 저번에 확고하게 매파적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은 뭐 9월 달에 연준 이자율 75bp 올릴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자, 뭐 오늘 연설이 얼마나 더 충격을 더 줄지는 뭐 모르겠는데 굳이 뭐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봐야 되는데 지금 선물시장에 좀 빠져있죠. 자, 드레스앤팡님 안녕하시고, 찐찐님 성남에서 오셨고, 안녕하세요. 자, 피터린치님 한국도 매년 추석쯤이면 화창하네요. 이제 추석이죠? 이제 추석 연휴가 한국에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추석 연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은 뭐 매일 하는데, 자, 아무튼 자, 가족들, 친지들 보러 지금쯤이면은 또 집에 내려가 계신 분들 있겠네요.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제 얼굴 나오나요? 얼굴 안 나오네? 얼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지. 얼굴 안 나오고 있었네. 자, 얼굴은 나와야죠.
네, 얼굴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심심하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얼굴 아마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하나?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예, 아무 얘기가 없으십니다. 자, 목소리, 얼굴 다 잘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얼굴이 나올 것 같고. 자, 일단은, 자, 5분 정도 인사 다 했으니까요. 이제 미국 주식 소식, 예, 전 세계에서 장기 투자 관련된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드리는 미투리 마을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은수님 안녕하시고, 예. 자,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인사, 자, 2부는 미국 주식, 3부는 예능 힐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자, 오늘, 예, 보고요. 자, 2부입니다. 예. 자, 얼굴이 너무 작은가? 자, 아틀란타에서 러틀란님 오셨네요. 안녕하시고요. 자, 오늘,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22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22에서, 예, 금리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존에 0.5%였죠. 예,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기존에 0.5%였었는데, 이번에 1.2% 75bp, 예, 0.75% 올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0.75%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예, 할인율이죠. 예, 아무튼 예, 지준율을 자, 75bp 정도 예, 지금 유지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자, 75bp 자, 올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1.25%가 됐고요. 예, 요건 좀 큽니다. 근데 예상을 좀 했어요. 예, 유럽 중앙은행에서 75bp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방금 전에 밤 9시 15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예, 지금 한 20분 정도 됐는데, 요게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자, 나와 버렸고, 자, 조금 있다가 한 10시쯤에 라가르드 총재가, 예, 스피치를 해요. 예, 요거는 제가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밤 11시 15분에 라가르드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지금 유럽에서 75bp를 올려버리면은, 미국은 경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75bp를 올려서 이번에 3.25%까지 올리더라도 생각보다는 크게 충격을 안 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 4%까지 올리면 모르겠지만은 9월 달까지 3.25% 올리면은 뭐 그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은 워낙에 지금 침체 상황이에요. 뭐 워낙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예, 지금 유럽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75bp를 진짜 올렸습니다. 이제 안 올리길 바랬는데 올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예, 유럽이 충격을 오늘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지금 유럽 예, 지금 75bp 발표하니까 자, 유로스탁스 0.48% 떨어져 있고요. 영국 0.22% 떨어져 있죠. 자, 영국은 이번에 새롭게 총리가 예, 리즈 트러스라는 예, 새로운 영국 총리가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뭐 그다음에 뭐 G7에서도 뭐 기름값 상한제를 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에 파운드하고 좀 올랐었는데 가치가 올랐었는데 자, 오늘 좀 떨어졌고 자, 프랑스도 0.55% 정도 떨어져 있고 독일도 닥스 지수도 0.87%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유럽 중앙은행에서 75bp 인상안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아까보다 조금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파월의 연설이 어떻게 됐든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한 것보다 더 심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강렬하게 짧고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사실은 주가도 올랐고, 그죠? 자, 어제 라일 브레이너드 부총재가 또 뭐 약간 중립적인 발언을 좀 해서 또 증시도 좀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사실 좀 올라 있었는데 지금 22 발표를 하고 조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은 약보합으로 조금 빠져 있는 거니까 일단은 파월 연설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오늘 이제 안전자산 흐름 봐야겠죠. 근데 오늘 다행히도 호재는 뭐 약간 달러 가치라든지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달러 인덱스 109.60입니다. 그래서 어제 110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109.61로 0.20% 정도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채권 시장을 볼게요.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권 시장 보시면은 채권 금리도 조금 떨어져 있죠. 일단은 일단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는 사실 요거보다 더 떨어져 있었는데 어제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3.24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떨어지고 채권 가격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요즘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비슷하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시장도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10년물 금리가 어제 이제 엊그저께 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고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도 조금 올라갔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일단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연설 끝나고 어떻게 변동하는지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2년물은 일단은 조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3.44로. 기준금리 뭐 기본적으로 4%까지는 올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5 정도였는데 이제는 4%까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또 기름값도 약간 다 반등을 해줬어요. 기름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브렌트유가 88.36이고요. WTI 텍사스 오일 82.47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어제 많이 떨어졌죠. 확실히 유럽 쪽에서 자, 가격 상한제를 한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오고 있죠. 미국 빼고는. 그다음에 중국에서 봉쇄 조치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유럽 쪽에서 영국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부양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은 기름값하고 가스값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약간 뭐 일단 달러 가격 조금 안정돼 있고 채권 금리 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기름값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시장이 어제는 조금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자, 오늘 이제 파월이 또 얼마나 더 심한 말만 안 하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파월 연설은 뭐 크게 자, 잭슨홀보다는 더 심하게 뭐 함부로 또 예상을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미디어가 어떻게 또 떠드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자, 현정님, 풀꽃님, 자기님, 달라스 골프님 안녕하시고, 초코라떼님 안녕하시고요. 자, 효수님도 와 계시고요. 은희님 안녕하세요. MK님 안녕하시고요. 자, 미국 시장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빠뜨린 얘기가 오늘 있나 보면은 자, 오늘 자, 일단은 뭐 유럽 이자율이 자 75bp까지 올린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뭐 채권이자 달러 가치, 원유값, 유럽 가스값 하락 이런 것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코트가 있는데 자,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뭐 교수죠, 로렌스 빌이라는 분이 자, 요 분이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겠다. 이자율을 뭐 4% 올려도 여전히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운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연준 위원들의 예상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결국 뭐 2.2%까지 2024년까지 내려오겠죠. 2%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실업률이 4% 이상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지 뭐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어제 라이 브레이너드 부총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자율이 굉장히 뭐 제한적인 레벨까지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좋게 움직일 수도 있고 나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전히 모건 스탠리 모런 스탠리죠. 자,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뭐 다른 소식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들 다 나왔죠. 그래서 애플 어제 이벤트 같이 저희가 봤는데 제가 어제 낮에 시간이 있어서 애플 이벤트 같이 보자고 방송을 켰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런데 유튜브에서 자꾸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이벤트를 보여주는 거를 저작권 위반이라 그래서 저한테 경고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막 이렇게 그쪽에서 막아버리고 막 지워버리고 막 유튜브에서, 자,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자, 아무튼 어제 자, 아이폰 14이 나왔습니다. 애플 워치도 나왔고 에어팟도 새로 나왔고 뭐 그런데, 자, 아이폰 14이 새로운 칩 뭐 A16 달고 딱 나왔는데, 카메라 기능이 뭐 아주 이제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찍게끔 이전보다 성능이 2배나 2.5배 정도 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애플 아이폰 14이 나왔고요. 이게 좀 이게 드래곤 아일랜드라 그래서 위에 화면 맨 위쪽에다가 이 노티피케이션이죠, 공지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새로운 이제 화면 표시도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죠. 그런 것도 화면 보여주는 거 되게 잘 보여주는 걸로 좀 성능 향상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폰 14을 사고 싶게끔 어제 발표를 했고, 자, 9월 17일 날 이제 아이폰 프로가 처음 나온다고 해요. 14 프로가 나온다 그러고 이제 10월 달에 레귤러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그런 소식 들렸고,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인공위성에서 또 이제 뭐 전파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또 뭐 그런 기능까지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이벤트 어제 잘했고요. 한 1% 이상 올랐죠. 오늘은 좀 빠지는데, 자, 그렇고, 자, 오늘 유럽중앙은행 자 이자율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이제 조금 이따 카토 인스티튜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10시 10분입니다. 아직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PPI가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뭐 섹터별 소식 짜잘한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스탑이 어제 올랐죠. 자, 지금 뭐 실적 발표를 약간 했는데 약간 미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이 10% 올랐습니다. 자, 밈 주식이 어제 갑자기 쇼커버링이 좀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바이스탑을 걸어놓은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 공매도를 쳤던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소매자들이 바이스탑이라는 거, 저희는 스탑 로스라 그래서 셀 스탑을 많이 걸어놓는데 이제 떨어질 거, 오늘 같은 경우에 스탑 로스 걸어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느 정도 지지선의 바로 밑에다가 셀 스탑 같은 거, 스탑 로스 같은 거 걸어놓고, 저 오늘 뭐 폭락을 한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거 대비해서 그런 거 걸어놓으면 좋은데, 어제는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위에다 바이스탑을 걸어놔요. 그래서 일정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사지게 자 그렇게 걸어 놓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실현되는 게 어제 보이더라고요. 오전부터 쭉 올라갔는데, 자 뭐 그게 뭐 일시적인 데스켓 바운스일지 아닐지는 오늘 또 보면 알겠죠. 확실하게 S&P 500이 3,910 정도 한 3,910 안팎으로 거기서 지지선이 있는 거는 어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저께도 확인이 됐고, 자 그게 잠깐 엊그저께 뚫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시 올라왔고요. 자, 아무튼 게임스탑이 어제 잠깐 돌아왔었는데 10% 정도 올랐는데, 자 오늘 또 그 쇼커버링이 계속 일어날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냅의 CEO죠. 자, 에반 스피겔이 말을 하기로, 자, 아무튼
회사가 얼마 전에 인력 감축을 20%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자,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광고 수입이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1% 정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마존 소식이 있는데 아마존의 CEO죠. 자, 앤디 제시가 오늘 말을 하기를 자, 회사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데 조금 이제 속도를 늦추겠다 그런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그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더 지나치게 확장을 했었는데 사람 고용하는 걸 조금 이제 천천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파이자 소식이 있습니다. 파이자 아시죠? 파이자가 어제 미 육군과 자, 48.5억 달러, 48.5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5조, 6조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파이자의 백신 아시죠? 코비드 백신인 팩슬러비드입니다. 자, 요거, 자, 미 육군하고 계약을 더 맺어서요. 파이자는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드론 회사죠. 자, 에어로바이러먼트. 드론 회사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0센트가 나와서 자, 22센트나 미스를 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간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자, 매출은 그래도 자, 1억 800만 달러가 나와서 500만 달러 더 잘 나왔습니다. 자, 어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자, 가이던스는 4억 9천만에서 5억 2천만으로, 자, 예상인 5억 1200만 달러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고요. 자, 순수익은 1100에서 18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35에서 1.65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뭐 드론 주식은 뭐 크라토스도 있고 에어로바이러먼트, 보잉 뭐 굉장히 많죠. 럭키드 마틴도 있고 뭐 H 이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뭐 에어로바이러먼트 들고 가시는 분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G스케일러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G스케일러 뭐 사이버 보안 쪽에 팔로알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자, G스케일러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파이가 지금 이게 뭐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소식이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소파이가 오늘 멀티이어 파트너십 자, 지금 새롭게 자, LA에 사시는 분들 있나요? 여기 LA 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죠. LA 차저스 쿼터백인 저스틴 허버트라는 자, 쿼터백하고 저스틴 허버트 쿼터백이죠. 미식 축구 보시나요? 아무튼 미식 축구 보시면은 자, 이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 잘하시는 분인가요? 몇 년 계약을 했고요. 소파이가 스테디움이 있죠. 소파이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소파이가 이게 자, 핀텍 회사예요. 금융회사고 은행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론 대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핀텍 회사가 스테디움도 들고 있습니다. 소파이 스테디움. 자, 아무튼 자, 저스틴 허버트 자랑 계약을 했고 자, 그다음에 어펌입니다. 자, 어펌 할부 회사죠. 자, 모건 스탠리가 사자의견을 어펌 그대로 유지를 해줬고 근데 목표 주가는 53불로 조금 낮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100%는 더 올라가야 되죠. 자, 어펌 자, 화이팅 해주길 바라고요. 자, 하지만 미주오는 42불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아무튼 이 미주오는 믿을만한 게 못 돼요. 미주오는 진짜 자, 어펌 잘 나갈 때는 막 140불까지 목표 주가 올렸다가 지금은 다 낮춰서 이제 42불까지 낮췄습니다. 이제 미주오는 못 믿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 소식 전해드릴까요? 오늘 테슬라는 제가 아까 녹화 방송으로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테슬라 중국 판매 8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6,965대를 오늘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중국에서 그만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중에 62,169대 예, 모델 Y를 더 많이 요즘 생산을 하네요. 모델 Y가 더 인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14,976대 모델 3 생산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그중에서 34,502대는 예,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 로컬로. 예, 그다음에 42,463대는 예, 해외로 예, 수출이 됐다는 소식 아까 전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델 Y가 독일의 네 번째로 베스트셀링 카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내연기관차까지 다 포함인데 뭐 복스바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들이 있을 텐데 자, 모델 Y가 독일에서 네 번째로 잘 팔리는 차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독일 사진인가 봐요. 예. 자, 아무튼 뭐 테슬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테슬라는 잘 올라갑니다. 예, 화이팅 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거 외에 또 뭐 다른 소식이 뭐가 있나 또 보면은 예, 지금 자, 니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예, 니오 실적 발표했는데 니오가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20센트 나와서 2센트 미스했고요. 예, 그다음에 매출은 자, 15.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달러. 그래도 더 잘 나왔습니다. 예. 자, 15 빌리언. 예, 아무튼 요 정도 나왔고요. 예. 자, 그다음에 차량 인도가 2분기에 25,059대였고 3분기에는 31,000대였고요. 3분기에는 31,000대에서 33,000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매출은 19.1억 달러에서 20.3억 달러 예상하고 예, 예상인 23.8억 달러보다는 적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니오 매출이 약간 조금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 나오니까 주가가 오히려 어제 올라가더라고요. 워낙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매출이 좀 잘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이제 15.4억 달러, 15억 달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예상보다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수익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 이벤트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스티플 네클라우스라는 곳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165불을 내놨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스티플 네클라우스에서 자 165불 목표 주가를 새롭게 내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예, 지금 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한 20% 정도 이번에 빠졌죠. 예, 그래서 자 그 뭐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거 규제하는 거 때문에 좀 빠졌는데 자 아무튼 165불 이런 것도 나오니까 또 희망적이긴 합니다. 지금 뭐 저희는 한 210불 정도 보고 가고 있죠. 자,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직스가 오늘 일본의 토판이라는 회사랑 예, 협력을 해가지고 예, 또 자, 비직스 안경을 또 팔기로 했습니다. 증강현실 안경 팔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신시오닉스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여러가지 학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모건 스탠리에서 20번째 애뉴얼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제약조 학회를 열고 있는데 신시오닉스도 거기 참여를 한다는 발표를 했고 자, 오늘 바이오 나노죠. 예, 바이오 나노가 오늘 또 새로운 연구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요거 정확하게 뭐 제가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Comprehensive Workflow for Quality Evaluation of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입니다. 아무튼 세포 연구하는 쪽에서 새로운 학회 연구 발표를 또 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바이오 쪽은 이렇게 자 연구 발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에너지 쪽 차지 포인트 어제 한 10% 가까이 올랐죠. 예, 정말 크레딧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 22불로 자 올렸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자, 뭐 전기차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예, 보조금 지급하는 예, 그런 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발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예, 대체 에너지 쪽 예, 많이 올랐습니다. 엠페이스 차지 포인트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좋으셨으면 좋아요, 예,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엔젤램프님 와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블랙커피님 안녕하시고, 예, 그 다음에 현정님 아까 인사했죠. 북극성님 안녕하시고요. 예. 자, 이제는 한번 예, 뭐 상황을 좀 볼까요? 예, 지금 제 컴퓨터가 과열되면 꺼지는데 안 꺼지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네요. 그때
8월의 연설은 사실은 9시 10분부터 있어요. 그래서 아직 10분 정도 남았는데 학회는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아직 시작을 하는데 예, 번역을 예, 동시통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시통역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월이 저번처럼 원고 들고 와서 파바박 그냥 읽어버리면 너무 빠르고요. 예, 들리는 대로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투자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아직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예. 자, 비트쇼 대기 중입니다. 1일 1당님 안녕하시고요. 예, 지금 이제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예. 자, 이게 안 나오네. 자, 뭐 왜 에러가 발생했네? 잠시만요. 리트체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시고. 자, 인사하시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많이들 와 계시고요. 자, 오늘 블룸버그에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일일 1당님 아까 인사했죠. 코인이 미국 주도로 바뀌면서 이상해짐. 아, 코인. 예. I'll take them in turn. On your first question, 라가르드 총재 이미 얘기하고 있네요. the governing council unanimously decided to raise the three key ECB rates by 75 basis points. 예, 75bp 오늘 올렸다고 We 발표한 had 거 나오고 있네요. 유럽 different views around the 중앙은행에서. table, a thorough discussion, but the outcome of our discussions was a unanimous decision. So how did we come to that decision? 만장일치로 As I have 75bp said 올리기로 before, 했답니다. And as I have repeated in that monetary policy statement, since our last July meeting, we are data dependent and operate meeting by meeting. This 자, is the 데이터를 methodology 보고 that 결정을 we 했다고 adopt. 합니다. 그리고 이 So 회의 we were 때마다 presented 그런 결정을 by 한다고 합니다. staff with their projection. We had the inflation numbers and the growth outlook, of course. 예, So in the face 경제 of 성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extremely 인플레이션 high numbers,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The 너무 last reading 높죠. was 9.1 for a monthly reading. But if you look at the last 10 readings, they were the last 10 highest readings in turn. We had a good analysis of the decomposition of the sources of inflation. A good analysis of where the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actually 정확하게 lies 분석을 해봤다고 and 합니다. what products are particularly affected. And while we conclude, of course, that energy is still the major source of inflation.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38.8% 지금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가스 가격이죠. Slightly moving down in these August numbers, but it is still a dominant factor, as is the increase in food. 음식 가격도 But we 올라갔다고 also 합니다. have an inflation that spreads across the whole range of products, in particular in the service sector, where supply factors are 인플레이션이 less 제품뿐만 아니라 prevalent 서비스 and where demand 섹터까지 plays a 뭐 role. 전반적으로 다 퍼져 So 있다고 we 합니다. have a range of the product and services that are actually north of 4%. So in the face of an inflation that is extremely high, 인플레이션이 너무 that 높고 is of a magnitude and persistence 그 across 규모 sectors 자체도 of that 굉장히 nature, 그리고 지속적이고 obviously determined action had to be taken. And this is very much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actually normalize monetary policy as we started back in December. So for those who consistently repeat that the European Central Bank is lagging behind, I contend that we are on a journey 유럽 that 중앙은행이 started 작년 back in December, 12월부터 예, where we 조금 decided to put an end to the 적극적으로 asset 대응을 못한 게 purchases 있다 under 그렇게 PEP 얘기를 하고 and under 있습니다. APP
to move out of negative interest rates as we did back in July, and now to continue on our normalization path with a front-loading exercise that we conducted today, because we believe that the deviation from target is such that it warrants this front-loading. 예, 아무튼 예, 빨리빨리 지금 먼저 올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율을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1.25%밖에 못 올렸죠. 예, 그래서 75% as if 75 was the norm. It is not. We will determine meeting by meeting on the basis of data how we reach 미국처럼 데이터의 바탕을 둬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Return us to the 2% target in the medium term. 예,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이 채권 이자율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안 좋네요. 예. We are not there. So we have 금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more journey to cover going forward. But we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유럽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유럽 상황 안 좋은 것 같고요. 예. 자, 파월. Starting just over 10 years ago. That is okay. The one certainty that seems to come with the position of Fed chair is that one will invariably face a time of great challenge. Paul Volcker confronted our last and worst bout of inflation. Alan Greenspan saw the stock market. 이 사람이 아마 의장일 거예요. 처음에 10분 정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And Chairman Powell, as we all know, has served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aftermath, a period in which we've seen inflation reach its highest level in 40 years. As we've sat in front of Zoom screens over the past 2.5 years, I'll just speak for myself. Many of us have watched as our hair has turned grayer. But few of us have as good an excuse for this as Chairman Powell. We're delighted to have him with us today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key policy issues, what he's learned, and the challenges now facing the Fed. Chairman Powell, it's good to see you today, sir. Welcome. 웰컴 환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eter. Thank you, Peter. Thank you. Go ahead. I don't think it's a failure of imagination on my part, nor do I believe anyone will be surprised that the first topic we turn to is inflation.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 같다. As Jim mentioned, it seems policymakers were given, including at the Fed, were initially given a bit of a head fake on inflation. We heard policymakers ascribing the increase in price inflation to the pandemic.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While this is undoubtedly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stronger consensus now that it's been in larger part policy driven. Can you discuss for us or give us some insight into how your thinking evolved on this topic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and how those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정책을 제대로 폈는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Peter, thank you, and Jim,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and to Cato on 40 years of great monetary policy conferences. So I think a good entry point for that question, Peter, is to start by recalling that before the pandemic, unemployment was at a 50-year low, inflation was low and stable, and the economy was growing steadily, with no obvious imbalances threatening continued expansion. So, of course, in that sense, none of this high inflation that we see around the world now would have happened without the pandemic. 팬데믹 The 때문에 pandemic severely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disrupted the 맞다. economy, gave rise to risks of much more dire economic consequences than actually transpired really, and that was thanks in part to the policy response. So to start with policy, there's no question that policy certainly supported strong demand. But in my view, 예, 정책을 you would not 펴가지고 have 강한 seen 수요를 anything like 일으킨 the 건 맞다. inflation that we have seen without the pandemic effects. And those 팬데믹만 pandemic 인플레이션을 effects 가져온 건 include both 아니다. shifts in demand and also playing a role in, not solely causing, but playing a role in the supply side constraints that emerged. 예, 공급 쪽에 제약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It did lead directly to an extraordinary shift in demand away from in-person services and to goods. And that shift, of course, was a major contributor to inflation in goods prices, which was really the main inflation story at the very 예, beginning. 서비스에서 이제 when inflation 팬데믹 broke out 때는 suddenly 구즈 상품 in 쪽에 March 수요가 of 굉장히 많았었다. 그게 2021. 또 It's 수요를 worth 많이 remembering that 일으켰고 inflation 그게 actually 인플레이션을 declined 가져왔다. in the early stage of the pandemic, and then suddenly rose up in March of 21. The pandemic 2021년 also 3월부터 갑자기 contributed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to constrain supply in a number of important ways, including a large and persistent reduction in the 공급 size 쪽에 of the 문제도 labor force. 있었다.
which contributed to extremely tight labor market conditions and upward pressure on 공급 wages. 쪽에 노동 공급에 Also, 문제가 the 많았다. turmoil in global supply chains was probably caused 전 세계적인 to some 공급망 extent 문제가 by 있었다. pandemic-related shutdowns as well as strong demand, and particularly goods demand. I think cars are a good example. So 예, yes, people had money and rates were low, 자동차처럼 and 사람들의 demand for 수요가 cars was 많은데도 strong. But 불구하고 also the 공급이 pandemic 부족했었다. shifted demand upward for cars because some people wanted to avoid public transportation. That 예, amped up new 그래서 demand. 코로나 팬데믹 demand 이 for new 상황 and used 때문에 cars, 사람들이 차를 and 더 also the 많이 shortage of 사용했고 semiconductors for 차에 대한 cars 수요가 더 emerged 많이 from 있었고 pandemic-related 근데 demand shifts 차가 as 공급이 well. 잘 안 되니까 So, 물가가 많이 올라간 you 거다. know, the bottom line for me is that there's really a role for both here, and the two are tangled up in a way that it's really not easy to disentangle. 예, 이런 것들이 막 꼬여 있는데 Yeah, 이런 거를 풀기가 쉽진 You know, 않았다. those of us who grew up in the 70s, I think that 우리가 the 70년대 danger 같이 and cost of 자라났는데 inflation, you know, can't be exaggerated. In September of 1979, his first testimony, a month after he was confirmed, Paul Volcker made clear he understood the damage that was being caused by inflation and the need to bring it 폴 down. 볼커 얘기 even 다시 if it 얘기하고 이거 required, 인플레이션 great 때문에 costs and 경제가 other 큰 피해를 economic 입었었다. ways. One of the lessons of that episode was the greater the extent to which inflation slips the leash, the higher the cost and greater economic damage necessary to bring it under 인플레이션이 control. 너무 높으면 I 경제에 worry 피해를 whether 많이 we have the 준다. resolve to bring inflation under control today to face the potential economic costs. I took some comfort from your recent remarks in Jackson Hole, which seemed to 잭슨홀에서 signal that 당신의 kind of resolve. 언급한 But I do remain 연설이 concerned 굉장히 that, you know, the 효과적이었다. intense political pressure that 굉장히 might be brought 강했고 to bear to avoid collateral economic damage before the inflation fight is 기대 won.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And 노력을 I 한 just wondered 거죠. if there's 예, any 너무 way you can help 강하게 me think a little bit better 얘기해가지고 on that 예, score. 그래도 경제적인 데미지를 안 Sure. 일으키려고 노력한 거 So I think 좋았다. it's worth going back and remembering, and I pointed this out in my remarks 2 weeks ago at Jackson Hole, 10 2주 days ago. 전에 잭슨홀에서 내가 that, 말을 what 했지만 Paul Volcker did and the Fed did to finally get Volcker, inflation under control Fed가 한 거다. followed several failed attempts to get 예, inflation 몇 under 번의 control. 인플레이션 And what had 잡으려고 happened over the 실패를 course of 한 that 거가 long period of 맞다. the great inflation is that the public had really come to think of higher inflation as the norm and to expect it to continue. 인플레이션이 And 너무 that's 높은 걸 what made 기대하게끔 it so 사람들을 hard 만들면 안 된다. to get inflation down in that case. 인플레이션을 So 낮추려면 사람들의 it is very 기대를 much 예, our view, 잡으려고 in my 노력을 view, 해야 that 된다. we need to act now forthrightly, strongly, 지금 as we have 굉장히 been doing, and we forcibly need to keep 굉장히 at it 강하게 until the 인플레이션 job is 잡으려고 done. 노력을 해야 된다. To avoid that, we think we can avoid the kind of very high social costs that Paul Volcker and the Fed had to bring into play in order to get inflation back down and set us up 인플레이션을 then 낮추기 for a 위한 long 엄청난 period of 사회적 price 비용을 stability.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You know, that speech, the point really there was to deliver a speech that was narrowly focused on inflation. 예, more direct, 잭슨홀에서의 and a lot 나의 shorter than 연설은 typical Jackson Hole 인플레이션에만 speech. 포커스를 둔 And 아주 I thought 예, that what was 포커스된 appropriate was a very, 연설이었다. kind of concise and focused message. To your 굉장히 question, 강렬하게 the message really was 딱 that the 인플레이션에 Fed has 대해서만 and 얘기하려고 accepts 했다고 합니다. responsibility for price stability, by which we mean 2% 가격 inflation over 안정성 time. 2%를 가져오려고 That, 노력을 again, 한 거고 to your question, the longer inflation remains well above target, the greater the risk that the public does begin to see higher inflation as the norm. And that has the capacity to really raise the costs of getting 인플레이션이 inflation down.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 안 좋고 사회들한테 사회는 더 많은 비용을 예, 사회적 비용을 쓰게 될 I can 것이다. assure you that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this project. 연준 동료들이 and we 모두 will keep 인플레이션 at it 잡기 until the 위해서 job is done. 열심히 I can 노력을 하고 also 있다. assure you that we never take into consideration external political considerations. You know, 하지만 we are accountable to the 절대로 public through 정치적인 Congress. 고려를 하고 있는 건 That's a 아니다. very 그래서 뭐 fundamental, 중간 선거 이런 건 important 고려 안 aspect of 하겠다는 our 얘기죠. But 어떤 정치적인 압력도 we do not. 없었다. We focus solely on the goals that 우리는 Congress 단지 has given us, 인플레이션을 잡기 and that's 위해서만 what we're 노력한 going to do 거다. here. I think that you know,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it's clear that we could see, you know, political pressure coming to avoid economic costs when 예, there could 정치적 be claims from 압력이 political 사회적 players 비용을 that, 피하기 you know, inflation is 위해서 back 그런 in its 것들이 box, you know, 있었지 long 않느냐. before it is. Jim mentioned in his opening remarks that 2 years ago you moved to a new framework,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nd I'm bringing this up now because 2% again, 인플레이션 just 목표. reiterating the point about trying to sleep better at night. You know, by many accounts,
this move has created some more uncertainty in the market, as you mentioned. And coming at a time when inflation now has increased so markedly, it creates concern that despite your stated resolve, the commitment to price stability has become less strong.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그런 약속은 좀 약해졌다. 뭐 짧은 어떤 기대가 있냐? We began the work on the new framework in 2018, and we announced the results in August of 2020, and it really followed 25 years, basically, of global disinflationary forces. And 2018년부터 the problem 전 세계적으로 was 물가가 좀 that monetary 낮아졌었다. policy rates were close to the effective lower bound much too much of the time, much too close, and even during good times. So that meant that central banks were having a hard time all over the world, finding ways to support the economy when it was needed, and that's why central banks, including the Federal Reserve, 어떻게든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을 보조하려고 노력을 that's why 했다. we did that. But the changes that we made were sort of a very mainstream part of a literature around make-up strategies. But really, the point of our framework changes, the point of all of them, was to, and we said this very clearly, was to have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at 2%.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2%에 잘 자리 잡길 idea was 원한다. meant to support having inflation expectation. That is the goal at 2%. And the reason is that we believe that the public's expectations of future infl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ctual 대중의 path of 기대가 inflation. 굉장히 So 중요한 that's 거기 that is 때문에 kind of the 대중의 fundamental basis 기대를 of our 2%로 framework. 낮추려고 And 노력을 하는 거다. as I just discussed, it is very important that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anchored. I think the evidence today is that if 인플레이션 you look at 기대감이 longer-term 2%로 잘 자리 expectations 잡는 게 정말 by 중요하다고 households, 얘기를 하고 businesses, 있습니다. and forecasters, and also markets, you'll see that they are pretty well anchored around 2%. Of course, short-term expectations are higher because of high current inflation. 뭐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The longer 없다. that inflation remains well above target, the greater the concern that the public will start to just naturally incorporate higher inflation into its 사람들이 economic 자연스럽게 decision-making. 지금 And our 인플레이션이 job 높다고 생각하게 is 만들면 to 안 make sure 된다. that doesn't happen. And we're committed to doing that job. 우리는 무조건 그 기대감을 It 꺾으려고 seems to me 노력하겠다. there's a real risk that the labor market, that the labor shortages persist. 노동 Does that 시장에 create a 지금 좀 risk 위험이 that, 있다. takes some of the ability to manage this process out of your hands? To the extent that there continue to be labor shortages, does that then feed into expectations that the public 노동이 has 계속해서 about 부족한데 inflation? 이게 기대감을 좀 올릴 수 As you 있잖아요. mentioned very 인플레이션 prominently. 기대감을 올릴 수 Well, 있잖아요. I think you're right that if it does turn out that we are in a world of a persistent labor shortage over time, that'll be a challenging 계속해서 world 노동이 for companies, 부족하면 and it will 경제에 certainly create upward 도전을 줄 pressure 것이다. on wages and that sort of thing. 임금이 올라가기 Today, the 때문에. labor market demand is very, very strong still in the labor market. We're still 노동 수요가 printing 굉장히 new 강하다 payroll job 지금. numbers at high level. Wages 그래서 임금이 are 올라갔다. running at elevated levels. 굉장히 And, 임금이 많이 올라가 so 있는데 we think by our policy interventions, what we hope to achieve is 정책적으로 a period of growth below trend, which will cause the labor market to get back into better 지금 balance. 성장을 좀 And 잡고 that will 노동 bring 시장을 wages 조금 완화시킬 back 필요가 down to 있다. levels that are more consistent with 2% inflation over time. That's 인플레이션 what we're 2%까지 trying to 잡을 achieve. 때까지 노동 시장을 좀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The 있다. shock to labor supply that we got from the pandemic was large and unexpected, and unfortunately persistent. I will say that just in the very last labor market report that we got last Friday, 노동 we did 시장 see 지난주 a 금요일 날 welcome 봤는데 increas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Nonetheless, still a full 노동 percentage 참여율이 point below where it 올라갔다. was before the crisis. 실업률도 And I think it's 3.7% 나왔죠. important as a society that we have measures in place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and high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at goes beyond what we can accomplish with monetary policy. You've made some contrast to how things are different today. What's different today from the high inflationary period of the late 70s and early 80s. 70년대랑 지금 I 시대가랑 guess some 어떻게 other 다르다고 distinctions are, I 생각하냐? remember as a student in Boston in the early 80s, in the days before the internet, I remember seeing people actually line up at the Fidelity office to see the monetary aggregates released on a weekly basis. And
The way the 80년대 학생들이 피델리티 오피스 앞에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을 듣기 위해서 막 모여있던 기억이 있다. I'm just wondering, how do you respond when people look to the huge spike in government spending and say, I think you answered this in part in the first question, but when they look at the huge spike in spending and say the Fed's printed all this money, so of course we have inflation. 예,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I graduated from college in 1975, which was close to peak monetarism, and there was quite a focus on monetary aggregates, and I recall it just as you do. So 총통화에 관심이 많았다. go to this current situation. So as part of our response to the pandemic, we did resort to large asset purchases to address what 우리가 were pretty 자산을 severe 굉장히 많이 disruptions 샀고 in 돈을 많이 markets, 풀었다. and then also to support the economy, and our balance sheet expanded dramatically. But remember that 그래서 우리의 대체대조표가 너무 많이 증가를 don't 했죠. actually increase the quantity of government obligations held by the public. They really change the mix because we issue bank 양적 완화를 reserves 했죠. to pay for those securities. So we're not changing, the quantity of obligations. That is not to say that 총 money 의무는 growth 그대로 wasn't high. It 유지를 was, 했다. of course, extraordinarily high in 2020, and then slowed down in 21, and now is quite sluggish. 예, 2020년에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느려져 있는 상황이죠. There are different theories on what caused the inflation that so suddenly 인플레이션이 jumped up 무엇 때문에 out of the 발생했냐는 ground in March of 2021. Whatever that cause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2021년 the 3월에 money 많이 supply and 증가했는데 inflation, economic output, has been much more unstable than it was in Friedman's day for a very long time. And so literally changes in monetary aggregates have not had a consistent, reliable relationship. They haven't been a good predictor of the economy or of inflation. Now, of course, the economy is ever changing.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for many 있습니다. years now, monetary aggregates don't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formulation of policy, and we don't think they're generally a good way to think about policy 총통화량이 or 지금 about 정책 inflation. It's more 결정을 about 하는 demand 데는 and 크게 supply and 영향을 things 미치지 like that. 못한다. So that's where we would be on that. 예, 70년대 지금 그래서 다르다. That actually calls to mind, at Cato, we do have a strong aversion to a fully discretionary fiat money system. And so we do like to socialize and promote alternative frameworks that could policy and a market direction that eliminates some of this discretion. Jim mentioned that a consistent theme over the years of this conference has been, potential monetary rules. And that kind of calls into question whether inflation and prices are really the best targets to use for monetary policy. Some folks have advocated for a rules-based system, such as targeting nominal GDP is something we've heard a lot about in recent years. Partly because, as you say, monetary policy is not suited to address, well suited to address 어떤 supply 규칙을 shocks. 가지고 Can you share 지금 with us some of your 인플레이션 thoughts 같은 걸 of that 접근해야 type 되지 of approach and 않겠냐 whether 이렇게 it's 물어보고 something 있습니다. that you would consider? So more broadly on rules, of course, Taylor rules have become part of the fabric of economic analysis and particularly monetary policy analysis.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의 일부가 그 규칙이다. John Taylor could have hoped when he wrote his original article in 1993. So, but no central bank and the Fed has never explicitly tied our monetary policy decisions to any formula, inclinging Taylor rules. But Taylor rules 어떤 공식이나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적은 없다 우리가. A way and a model of explaining how monetary policy will react, and some kind of Taylor rule is now very much part of the way we think. In terms of nominal income targeting, and by the way, I know that Cato is one of the home courts for nominal income targeting, along with Mercatus and some others. 명목적인 소득 목표에 and I know that 대해서 this is a lot of well-known experts, many of them at your institution, do support nominal income targeting. And I'll just say that we've looked at that. I've looked at that and really come to the view that that nominal income targeting is not the right way to go. And I'll try to 그것이 explain 옳은 why. By the way, 방식이라고 I 생각하지 know 않는다. that these arguments are well known to nominal income targeters and will be found to be unpersuasive. But nonetheless, 그 I'll just 사람들의 give 주장이 and one thing I would interject 옳다고 is that, 생각하지 않는다. we have debates internally as well. And I think for us, the concept really is more, wanting to socialize a number of alternatives and try to move towards
alternatives that do have more of a market 연준의 basis. 주관적인 and again, 결정보다는 좀 어떤 remove 규칙이나 모델을 discretion.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고 I think 자꾸 that's a 물어보고 very 있습니다. healthy process, and the whole debate over many years about rules and 뭐 discretion 많은 거기에 is 대해서 a 토론이 fascinating and 있었는데 important one that is far from over. So it's really a mix of the 아직 two. 끝나진 않았다. But getting to nominal income targeting, we've got a dual mandate: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it comes down to is nominal income targeting the best way to promote that? We don't think it is. I don't really think it is, and part of that just is that it would 명목 be, 임금 I think, 목표에 very 대해서 difficult 계속 to 얘기를 하고 explain to the public 있습니다. the relationship of a nominal income target, nominal GDP target to those goals. It's a level of 네, complexity 완전 that 고용하고 even 물가 안정을 some 달성하기 위해서 economists 그 and policymakers 이론이 struggle with, let alone 잘 the general 맞는지는 public. So it 아직 seems 확신이 like 안 it would 드나 be 봅니다. a reach to sort of put that, for us to have that be our fundamental framework. And a couple of examples that would be difficult. One in particular would be, what do you do with changes in trend growth? We have, highly uncertain estimates of levels of trend growth that we amend down through the years, and many years many 불확실성이 years 너무 later we 많다. may have a very different view. But it is broadly understood, I think, or believed, thought that trend growth has declined considerably rather, over the course of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 how do you incorporate that into a nominal income target? Do you just raise the contribution of inflation, or do you annually re-estimate trend growth? And if you do that, you're incorporating both communications issues, but also, just 뭐 big chances 전반적으로 of policy 인플레이션이 error, because we 낮아지고 just 있는 don't 거 know 뭐 these 아니면 things 그냥 with that 다달이 time. 봐야 We 되냐? don't know any of the 아까 말한 star 그 variables, so to 좀 speak, 약간 with 학문적인 that 얘기를 level of 계속 하고 certainty. So 있습니다. I'll just say 노미널 인컴 타겟팅에 대해서 it's a really 그게 interesting. 맞는지 It 안 works 맞는지 잘 very 모르겠다 well 자꾸 in 그런 얘기를 하고 models, but 있습니다. it seems difficult to implement from a practical standpoint, and 뭐 it's not something 실질적으로 that 그거를 we 적용하기 have 힘들지 chosen to do 않냐 or that 그런 we 얘기 또 하고 are currently 있고요. looking at. You mentioned the dual mandate. I don't want to ignore the unemployment rate during this conversation. 이게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나 봐요. 학회라서 그런지. We obviously have an aversion to a fully discretionary monetary system. Many of us also regret the adoption of the dual mandate in lieu of a strict focus on monetary stability. 듀얼 맨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격 안정하고 완전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And if we accept that, does it really make sense for employment to be part of the Fed's mandate? 고용이 과연 연준의 Peter, as you know, 목표냐? we're created by Congress in statute, and Congress assigns our goals, and it has assigne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의회에서 완전 고용 It's my view 달성하라고 우리한테 that 명령을 the dual 내렸다. mandate has served the public well and is generally workable. 이 두 가지의 명령, 가격 안정하고 완전 고용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Conflict at all, because without price stability, we will not be able to achieve the kind of strong labor market that we want 가격 for a 안정 없이 sustained 어떻게 period 노동 that 시장이 안정이 benefits all. 되냐? So I don't see a case for moving to a single mandate, but that's really a question for Congress, and we will. 그러니까 의회에서 of 뭐 course 우리한테 implement 하라 whatever 그런 거지. mandate 우리가 뭐 Congress 특별히 gives us. 어떻게 할 수 To 있는 건 your 없다. point about maximum employment, it's true that, and we do say that and have for some time, that non-monetary factors are really what drives the level of maximum employment, which clearly changes, through the business cycle and over time. But we can and do assess that, and we do it transparency, and Congress has said that should be a goal, a co-equal goal with price stability. So that's what we're implementing. And again, I don't think there's a strong case for changing that. I don't think it hampers us. 완전 in our 고용은 pursuit. 우리가 And I think we can 달성하려고 achieve 노력해야 both 되는 goals 거다. in the 가격 medium 안정도 term. You 마찬가지고. stole my follow-up because you started out saying Congress sets the mandate, and so my follow-up 의회가 was gonna be, 그랬다고 well, should the 그랬는데 mandate, 그런 should 대답밖에 they 안 consider 하냐? changing the mandate? And I think you've answered that. But I guess a natural follow-up might be then that if the dual mandate weren't enough, there's been talk of adding more, more. 두 more 가지 elements 이런 to, 목표 말고 the 조금 Fed's 더 추가해야 objectives, 되지는 않겠냐? like racial equity that seem far from the Fed's ability to address. In addition, the Fed's remit has expanded from the banking system to the broader financial system, and its regulatory responsibilities were widely expanded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How does continuing expanding the Fed's mandates not undermine focus on that? 예, 연준에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The employment element of the mandate. So I think 인종 our 간의 current 평등 mandate 이런 is 것까지 appropriate, 너무 많이 and I 지금 do 다루고 not, 있다. I would not 연준은. want to see it narrowed or broadened.
for that matter. 두 가지 We've got 의무에서 narrow 더 and we've got 이렇게 well-defined 늘리거나 goals that 줄이거나 we're 하려고 supposed to 그러는 건 pursue. 아니다. And what we get with that, what we've gotten with that, is a precious grant of independence that lets us pursue those goals without direct political control. For monetary policy, that's 정치적인 maximum price 통제에서는 stability. 벗어나고 있고, And I think that dual mandate has served the public well. I really don't 당연히 think 이 두 가지 it would not be a good 의무를 idea 우리가 to broaden it to goals 실행하면은 that 대중을 이롭게 할 might be 것이다. inconsistent with those two mandates, and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us to achieve with our tools. More broadly than that, though,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stick to our assigned tasks and resist the temptation to take on issues that are the province of 우리가 elected 더 representatives 다른 or Congress. 일들을 맡지 And if we do 않으려고 that, 노력해야 되는 if 건 we do stray 중요하다고 from 얘기를 our 하고 mandates, 있습니다. that will eventually 가격 undermine the 안정하고 case 안정 for our 고용에만 목표를 둬야 remaining 되는 independent. 거. I think Fed independence i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has served the public well, and I think that's pretty well 페드는 당연히 이 documented. 대중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I mentioned a 된다. couple of 그게 times 목표다. our concern about a fully discretionary system, and one of the biggest of those concerns is that in the face of large economic dislocations, we've been running what really amount to unprecedented experiments. I would cite the quadrupling of the Fed's balance sheet in the wake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n doubling it again during the 연준의 pandemic. 대체대표가 9 트릴리언 달러까지 To your 늘어났죠. credit, it was 옛날에 right before the pandemic that we were beginning to move towards reducing the 4.5 balance sheet. 트릴리언에서 두 배나 Can you 늘어났고. shed some light for us on where you hope to take the balance sheet over time, and what's the way that you really try to get there? You see the Fed 대체대표 ever 축소 moving 어떻게 할 back to 거냐? a scarce reserve framework like it had before the 2008 crisis. 2008년 위기 같은 게 오지 In 않겠냐? the last cycle, after we ended our asset purchases, we froze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in 2014 and then allowed it to shrink passively relative to the size of the economy for about 3 years. So as the economy grew, the balance sheet didn't grow. Then in 2017, we began to 2014년까지 allow 대체대표가 많이 maturing assets to run 늘어났었죠. off, and 2008년 that 위기 process went on 이후에. until 2019. By the end of that period, we had a balance sheet that was significantly smaller relative to the size of the economy and 2019년에 smaller than 2017년 말부터 대세표 overall. 축소하면서 Then we 많이 resumed 줄었었죠. asset purchases, as you know, 2020, and once again now we are 2020년에 embarked on 다시 shrinking the balance sheet. 자산을 And 사면서 the test will 대체대표가 be 다시 back to 늘어났다고 levels 합니다. that 부채율이. satisfy the public's demand for our liabilities. That's currency and reserves and 사람들의 things like 수요를 that. But 많이 also 또 with 충족을 reserves 시켰다. maintained at levels that are consistent with our ample reserves regime. So the balance sheet is substantially larger now, obviously, and consequently the 대체대표가 runoff 지금 process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건 is designed to 사실이다. be substantially faster than in the last 근데 cycle. 지금 To the 축소하려고 tune 또 of 노력을 하고 on the 있죠. order of $1 trillion of runoff per year. That process began in June once it's up to full speed. 6월 Process 때부터 began in 대세표 June, 축소 and the 많이 pace of 하기 the balance sheet 시작했고, increases actually rises this month. 9월 달부터 더 늘어났고, 95 빌리언 하고 있죠. Around the January and May meetings. And of course, one thing we always say is that we're prepared to adjust the details of the plan based on economic and market developments at any time. 상황 As far as 봐가지고 뭐 더 늘리든지 returning to a 할 수도 scarce 있다. reserve regime, I guess I would say that I think that our current operating framework is a better one, and I don't see a case for returning to scarce reserves. Now, why is that? So the world has really changed as a resul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pandemic. 전 세계 The 경제 scarce 위기 reserve 때문에 지금 framework 전 세계 would 상황이 be 지금 challenged 틀려졌다. to work in a world where there's very high and sometimes volatile demand for safe and liquid assets. Central banks may need to rely on large-scale asset purchases again from time to time. 가끔씩 세계 경제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을 가끔씩 또 샀다가 팔았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As a liquidity buffer, and that includes a lot of reserves. So the bottom line is that the quantity of reserves is just so much higher. It would seem to be 너무 많이 impractical 양이 to try to 들고 있는데 manage 자산을. scarcity, and demand will be volatile too. So it doesn't seem practical. And again, we think that the current 수요 자체도 system works 굉장히 well and 변동성이 provides 크다. a lot of liquidity to the system, which is kind of a net gain. All right, I thought it might be time to shift gears a little bit away from inflation and monetary policy. I remember the first year I joined Cato, I read an op-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advocating for the Fed to implement a digital currency. And I was kind of horrified at the privacy 얘기를 하려나 implications of this prospect and said so in a letter to the editor.
at that time. Since then, the Fed has formally stepped into the digital currency ring, and digital currency has obviously been a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디지털 커런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예. With a discussion paper on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several speeches from Fed governors. Our team has reviewed the more than 2,000 comments that the Fed'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iscussion paper received, and we find that about 2/3 of them are concerned or outright opposed to the idea. Commenters raised concerns of financial privacy, financial oppression, and disintermediating the bank system, some of the same concerns that led me to write that letter to the editor 7 years ago. How can these serious concerns about privacy and freedom be reconciled with the digital currency? 디지털 커런시 하면은 자유가 좀 침해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We haven't made any decisions at all about whether to issue a CBDC, and we continue to evaluate the pros and cons and look at the technical questions and the policy questions, and we expect that evaluation process is going to take some time, appropriately so. Secondly, I'll say that we do not intend to proceed with issuance of a CBDC without clear support from both the executive branch and from Congress, ideally in the form of a specific authorizing law. So we did get, it was very gratifying, 2,000 and some comments. And, I won't tell you that I've read those, but I've read all of them, but I've read some of them and I've read the summaries. And, it's a lot of very thoughtful concerns, including the ones that you raised. 디지털 통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유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런 거 다 읽어봤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Should be privacy protected, intermediated, widely transferable, and identity verified. So on privacy protection, let's start with that. Very, very important. And we all see what's happening with the digital RMB. And the issues with privacy. We would not want a world in which the government sees in real time every money transfer that anyone makes with a CBDC. That would not be something that would be at all attractive in the American context. So privacy protection is going to be extremely important, and we're 사생활 보호는 디지털 통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That can be managed in the same way that it's currently managed in the banking system, or in some similar way. In terms of another issue, really is disintermediation, and that really is a question of if say you had an interest-bearing CBDC, it could be attractive. It could compete with deposits, could draw deposits out of the banking system. That could limit credit availability. That's another issue to be managed.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actually that 크레딧 관련된 이슈도 있다. 크레디빌리티 뭐 신용 관련된 거 그거 잘 통제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하네요. That would be very attractive in a panic or severe stress situation and fostering runs. So look, it's going to be, as I mentioned, it's going to be. We think our role is this. We want to carefully and thoroughly analyze the public policy. 지금 통화 관련 정책 얘기는 자 끝난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 통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디지털 통화 얘기만 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Proceed without, we're a nonpartisan institution, non-political institution that we can do these things, and I hope present conclusions and analysis that will support an intelligent decision when it's time to make that. Well, this is something we'll definitely be having a lot to say on in the future as well, particularly from a perspective of, 오늘 파월이 지난번 잭슨홀에서 말한 것보다 뭐 이렇게 특별히 더 강경하게 발언을 한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I do want to ask about cryptocurrency, but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또 물어보네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데 뭐 이거 들어야 되나요? Bitcoin signs behind her during her Humphrey Hawkins testimony. 뭐 오늘 파월이 2주 전에 잭슨홀에서 연설한 것보다 더 심하게 말한 건 별로 없고요.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Or future of cryptocurrencies generally, or one or another crypto products. I'll say that in the monetary arena, Cato stands for nothing if not a desire to see more interest in monetary policy. To see more people concerned about our discretionary fiat system,
And also, 네. we want to see private market innovation. 예, 지금 암호화폐 얘기하는데 뭐 더 들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We have a 예. very Also, we want to see private market innovation 예, and 똑같은 experimentation 얘기도 in 블룸버그에서 하고 developing 있네요. alternatives, and crypto is just such a great example of this. 뭐 There's a 주가는 long 아까 history of 유럽 government 중앙은행에서 and regulation 75bp thwarting such 떨어뜨린 innovation 거, and experimentation, 유럽 중앙에서 which, 75bp we 올린 find 거 그것 really 때문에 떨어져 있는 disappointing. 거랑 거의 So I 비슷하게 wonder if you could 움직이고 respond 있네요. to 뭐 these 크게 kinds of 충격을 concerns, 받고 있지는 namely 않아 that, 보입니다. regulators 예, might 아까랑 거의 ultimately 비슷한 것 challenge, 같은데. crypto to the extent that it really does develop into a viable alternative system. 예, 파월이 So, 뭐 talking CBDC에 about 대해서는 뭐 two 어떤 결정도 안 pieces. One 하겠다고 얘기를 is 했고요. unbacked cryptocurrencies as such, and those have not and don't appear to offer, have not offered and don't appear to offer much in the way of public interest in using them as payments. Let's say it's not a great store of value. What it is a speculative asset. It's not backed by anything. 암호화폐는 스페큘레이티브하고 어떤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파월이 대답해 버렸습니다. And I also have close-in family members who offer that perspective vigorously. So, as you suggest. But stablecoins is a different thing. And 스테이블 코인은 좀 다른 the 얘기다, question is, 암호화폐랑은. are there forms of private money like stablecoins which can play a role in our financial system?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통화 이 체계 내에서 잘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되게 스페큘레이티브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But we think that something like that, which is purporting to be money, would need to be appropriately regulated. And I hear that wide agreement on that, by the way, from a lot of the stablecoin companies now are seeing that as part of getting to a place where they are a legitimate part of the financial system. So 예,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 경제 이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if it doesn't, then you don't want I don't think you want to take money and make it into just another consumer product where sometimes it fails and sometimes it's good. You want it to be guaranteed to be good. If the public's going to look at it like it was a dollar, you want to have clarity, 디지털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그렇게 그냥 운영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s all. So I think that we need legislation on this. Just it's typical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re isn't a regulatory framework that really gets after payment stable coins, and so I think that's what's needed. But I wouldn't think of us as being opposed to that kind of innovation. We're more the people who are saying, among others, that we need appropriate regulation. Yeah, and the devil's ultimately in the 적절한 details.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ile we have these debates, I mean, we would concede,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we will see innovation, and we basically promoted, a light touch, 주식시장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approach because 아까 유럽 중앙은행 발표에 영향 받은 거 이후로 크게 변동은 없네요. having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se innovations and really thwarting what could be very promising. 예, 파월의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관련된 발언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and I agree with that. We don't want to be in that place. We want to be in favor of innovation, but also of appropriate regulation. Mm-hmm. And ultimately, some of the people who end up driving 탈중앙화, 미국에선 탈중앙화 원하지 않죠. 정부는 규제를 할 거예요, 암호화폐. The end product may not meet the objectives that you and I both say that we want. Another topic, as long as I can remember, successive chairmen have warned of our unsustainable fiscal path. Regrettably, no one in Congress or the White House seems to be listening. 채권 시장도 좀 안정적인데. Particularly during a period of high inflation,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요. Continually chagrined that the number of big spending bills that continue to come down the pike and legislation that's passed. Long after I think the crisis of the pandemic has ended. The lessons of the financial crisis in COVID might be that keeping our fiscal house in order is essential as preparation to meet the challenges of unexpected but inevitable.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atever we wish without worrying about a day of reckoning. And I just, I'm very concerned about the day of reckoning and what risks we're laying for the economic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nd I 경제 just wonder, 정책이 경제 정책이 you know, 우리 your 경제에 thoughts 어떤 위험을 on, 가져올 on 것이냐 those 그걸 또 concerns 물어보는데. and the potential timing of that day's arrival and its consequences, and whether you have any ideas about how we can build a real constituency for fiscal responsibility in America. So I do share those concerns, and in fact, I was working on those issues before I joined the Fed. But at the Fed, my position needs to be that fiscal policy really is the responsibility of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재정 정책은 의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통화 정책만 하죠. More to the point, with inflation running so far above 2%, this is probably an especially good time to focus on achieving our own mandate rather than doling out advice to others. But like my predecessors, I'll point out that our federal fiscal policy is not on a sustainable path, and it really hasn't been for some time. And we will need to get back to a sustainable path sooner or later. 의회의 통화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다. I guess I'll just leave it at that. 네, 아무튼 지속 가능한 정책을 좀 펴야 된다. 의회 쪽에서는. We're getting close to the end of our time, so I'm thinking about a closing question. I wonder, with everything that we've discussed thus far, what are some of the key lessons that you've learned since you became Fed chair? 여태까지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뭐 어떤 교훈을 얻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평범한 질문이네요. Cato and other places are working to develop. So I guess I would say that both experience and also studying history are great teachers of what can be hard lessons. And I actually mentioned 3 lessons at Jackson Hole 10 days ago, and those were first that the Fed does have and accept responsibility for price stability. Even now, some are questioning that, but that to us is settled. 잭슨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느꼈다. 가격 안정은. 조심스럽게 이제 가격 안정, 인플레이션을 잘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어렵긴 하다. There is a record of failed attempts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옛날에 인플레이션 잡으려는 실패했던 그런 시도들도 우린 알고 있다. Hence the need to do this job now and keep at it. So those are 3 lessons.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지금 빨리 해야겠다. Fundamental lesson is to me is that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is ever changing and highly complex. 자기가 깨달은 교훈은 경제 구조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Many nations are experiencing the first high inflation in 40 years all around the world.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composition and backstories.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And the question really is this going to be a temporary thing that's really related to the pandemic in some way? 이게 일시적으로 팬데믹과 관련된 건지,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지. If we're moving to a world where we're going to see more frequent, larger, and more persistent supply shocks for whatever reason, that will have critical. 지속적으로 공급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 This is not possible to know right now, but it's certainly a question that looms. 지금 우리의 질문은 공급망 문제가 과연 해결이 잘 될 것이냐 그거가 문제다. There isn't any specific temperature at which the economy boils over. It does boil over from time to time, and when that happens, it often takes many years of analysis, discussion, and debate. To reach general agreement on why that has happened.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씩 걸릴 거다. 이런 지속적인 공급 문제가 있으면. Uncertainty about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and the path ahead. That makes our work challenging. 경제의 구조라는 게 워낙에 예상하기 힘들죠. Very important for the people that we serve, and we do think about that every day.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있다. 경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I think it's okay to follow the evidence and change one's mind. I think advice to scholars young and old is that people shouldn't be afraid to say that they've changed their view and explain why. I actually find that refreshing. 젊은 학자든 나이든 학자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기 의견도 나중에 파월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Where people can combine policy research with policy making. This is a place that has all of us have a very strong sense of mission in our work, which is very satisfying, and that mission is to serve the public.
And it really 우리의 matters. Our work really 임무는 matters to the 대중을 public. 위한 I 거고 would say there's no 만족스럽게 higher 잘 하고 calling 있다고 when 얘기하는데 we're satisfying mission. So I 우리가 hope that 그 young 우리의 researchers 대중을 and 만족시킬 economists and 만한 others 우리의 will consider 임무를 public service as part of their career. For me, it's 잘 been 하려고 only a part. 노력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 But in particular, consider working at the Fed, where you'd be most welcome. Thanks for that. I mean, I share those sentiments. As you know, you mentioned your work at the Bipartisan Research Center, and you know, I'm at Cato because I care about the future of our country and the future, of course, of liberty and freedom in America, and for the kind of world you know, future generations are going to grow up, and whether they're going to have the same opportunities that we all have had to live in a free country. 앞으로 미래 세대가 오면은 우리가 지금 하던 거를 보고 또 그대로 할 것이다. Is a real privilege. I know, you know, at Cato we work very hard to raise consciousness of monetary policy and the potential for monetary reform. We wish that, you know, we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topic, and that more Americans should pay attention to it, even though it's complicated. We wish there were more policy organizations that would prioritize this policy area and you know, raise their level of resources dedicated, you know, to this area. And as you know, Mr. Chairman, 아무튼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대중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내리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ebates and areas of disagreements, and it's within that context that they occur. And so I do thank you for your work. 예,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주가는 아까보다 조금 안정이 됐네요. 조금 더 올랐네. Thanks, Peter. The pleasure is mine. 코스피가 나오고 있네. So much. 한국 코스피가 여기서 나오고. I'm just going to let all the 몰랐네. viewers know that we're going to be taking a break now until the top of the hour. So we're going to reconvene. Been listening to 예, the chairman of the 끝났습니다. Federal Reserve. I still can't believe that the moderator's son-in-law is the Bitcoin guy from 인플레이션이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2년물이 조금 올랐고 10년물은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뭐 75bp 올린다는 건 기정사실을 하고 있죠. pick up on the end of that news conference with President Lagarde in the last 10 minutes or so. For the Fed 자, 지금 언론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언론 듣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Inflation expectations. Take a listen to this. Need to act now forthrightly, strongly, as we have been doing, and we need to keep at it. And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this project, and we will keep at it. It is very important that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anchored. The clock is ticking. As I mentioned, the longer that inflation remains well above target, the greater the concern that the public will start to just naturally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자리 잡기 낯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우리 강력하게 우리 동료들은 거기서 열심히 하겠다. 그것만 딱 잘라서 보여줬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qualifies really as news in terms of what would move the markets. The chairman was not asked and did not discuss what they're going to do at the. 앞으로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안 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죠. 이분 연준 발표할 때 들어가시는 기자분이십니다. 예, 저기 이게 다 요약해서 놨네요. 예,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할 것이고, never take politics into consideration. 정치는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자 연준은 뭐 예, 약간 트렌드보다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를 경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nominal income 타겟팅인데 명목
임금 목표치는 우리의 적절한 공식이 아니다. is not physics, and there is no precise temperature at which the economy boils. And he said the Fed does not need to drop, Congress does not need to drop the employment part of their mandate. They're satisfied with their dual mandate. He was asked about 가격 안정 듀얼 맨데이트죠. 뭐 두 가지 명령입니다. 뭐 가격 안정하고 고용 완전 고용이 이 대중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그렇게 한 거를 좀 블룸버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Anyway, Mike McKee, thank you, sir. The ECB president had a lot to say. What a tough spot for Christine Lagarde. Upside risk to inflation, downside risk to growth. Take a listen. The downside scenario differs from the current situation in that it includes, in particular, total shutdown. 오늘 라가르드 총재 발표했었죠. 아까 번역해 드렸습니다. Well, we're almost there. There's still a bit of flow going through the Ukrainian ones. But we also foresee rationing across the whole euro area and no measure of compensation between the shortage of gas supply and other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It's a really dark downside scenario, but it's one that concludes to a 23.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거 발표했나 봐요. 오늘 라가르드 총재도 발표했고 파월도 발표했습니다. 자, ECB에서 75bp 올린 거 그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지금 보면은 자, 미디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그 정도만 딱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블룸버그, 자, 얘기했네요. 예, Fed의 인플레이션 전쟁은 to spur greater economic harm than realized.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자, Fed의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 현실보다는 조금 더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무튼 또 파월이 페드가 굉장히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될 때까지 확실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블룸버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 자, 아무튼 Powell says Fed will act forthrightly until in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저번에 잭슨홀에서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런 표현 썼고. 그 다음에 아무튼 75bp 올릴 거로 다 예상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드 웨치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냐. 나스닥 이미 양전했나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80% 정도인데 8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9월 21일 날 연준 발표에서 75bp 올리는 거 사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자, 그 페드에 출입하는 기자가 니콜라스인가? 그분이 이미 75bp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4% 3.25까지 올라갈 거 확실한 거 같고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NBC 쪽에서는 뭐라 그랬나 한번 볼까요? 자, CNBC는 파월 얘기한 거는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유럽 중앙은행에서 75bp 오늘 올린 거, 그것만 다뤘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은 뉴스에도 안 나왔습니다. CNBC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볼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보면은 ECB가 75bp 역사적으로 75bp 올린 적이 없는데 75bp 올렸다. 그런 게 가장 큰 기사고, 페드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좀 강하게 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중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ed Powell affirms need to act strongly to fight inflation.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 Central Bank officials haven't pushed back against the market expectations. third consecutive 75bp. 그래서 이번 달에 75bp 세 번째로 올리는 이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죠.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입니다. 이분이 연준에 들어가는 기자분이에요. 닉 티미라우스. 이분이 썼는데,
자, 뭐 제롬 파월이 말을 하기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1970년대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뭐 아까 파월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is very much our view. 우리 관점인데 내 관점은 we need to act now. 지금 forthrightly 지금 아무튼 확실하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 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계속 until the job is done. 일이 다 될 때까지 we need to keep at it.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를 하고 미스터 파월이 리피리드 반복을 했다. 그 핵심 주제를 반복을 했다. 이미 잭슨홀에서 2주 전에 말한 거를 리피트 반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는 또 그때 자기가 뭘 한 거냐면은 자, 간결하고 좀 이렇게 집중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잭슨홀에서 말을 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튼 70년대에서 우리가 레슨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폴 볼커가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폈었죠. 물가를 잡으려고 80년대. 자, 뭐 그런 것들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자, 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규범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하려는 거는 기대감이 딱 잡히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 있고 그게 계속 되기를 기대하진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대중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말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반복을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설이 시장에 더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이터 한번 볼까요? 로이터에서 뭐라 그랬나? 자, 로이터는 파월 연설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이터도 안 달았고 오늘 유럽 중앙은행에서 75bp 올린 것만 다루고 있고요. CNBC도 안 달았고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블룸버그만 좀 다뤘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저 나스닥이 진짜 일단 두고 봐야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보합 수준이고 S&P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일단은 거의 약보합 수준이고 그렇게 충격을 받진 않았네요. 빅스도 오늘 조금 떨어져 있고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고 주식들도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막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테슬라 올라가 있고 리비안드 8%나 올라가고 에어비앤비 오르고 있고 자, 메타도 오르고 QQQ도 조금 떨어져 있고 애플도 조금 떨어져 있네요. 구글 좀 떨어져 있고 자, 그렇습니다. 에너지 쪽은 올라간 거 선런, 리튬 아메리카 지부, 차지 포인트 다 올라가고 그 EMPH 올라가고 자, 기름값이 떨어졌는데도 오늘 기름값 조금 반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엑스모바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크 쪽에 세일스포스 좀 올라가고 블럭, 페이팔, 박스라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AR, VR, 증강현실 쪽에 로블록스, 이매진, 스킬즈, 메타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아직 장 시작된 지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아무튼 스탑로스 잘 걸어 놓으시고요. 본인이 생각한 저항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막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자, 그다음에 자, 오늘 번드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스탑로스는 걸어놓으실 때 이 지지선 바로 밑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지지선 밑에다. 잘못 걸으시면 잘못 팔려.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팔면은 다시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10년물 아직 안정적인 3.25로 오히려 떨어져 있고요. 이게 올라가야지 안 좋은데 자, 오늘
연설이 정말 충격적이었으면 이게 올라갔을 텐데 지금 10년물 3.25 떨어져 있고요. 2년물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도 좀 올라가 있었고 달러 다시 조금 올라가네요. 아, 요거 좀 안 좋은데. 자, 달러 110.03으로 조금 올라가네요. 예, 정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아무튼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필기해주신 달라스 골프님 감사하고요. 예, 또 예, 자, 자기님 안녕하세요. 예. 자기님 오늘 많이 왔었나봐. 오늘 많이 왔었나봐. 그렇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네, 아직 9월 13일 날 CPI 발표랑 9월 21일 날 연준 이자율 발표랑 아직 시장은 변동성 있게 움직일 만한 거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예. 자, 화이팅 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 웅이는 백호타님 안녕하시고, THL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로이 귀염둥이 감사하고요. 자, 윤님 감사하고, 예, 김성현님 감사하고, 프란시스님 왔다 가시네요. 예, 안녕하시고, 프란시스님이 미투리 티셔츠 지금 디자인 끝내시고 이제 곧 만드실 거예요. 저랑 카톡으로 많이 대화하셔서 미투리 공구리 티셔츠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프란시스님 감사하고요. 또 누가 오셨나? 예, 다 인사했죠. 예, 자, 오늘 저도 1시간 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회의가 사실은 10시에 있는데 좀 5분 늦었어요. 예. 저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랑하고요. 스피아님 안녕하시고요. 바바님 오셨네요. 자, 모두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강 넘치게 예, 기도하고요. 자, 오늘도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저 가보겠습니다. 예. 예. 자, 겸손감사님 안녕하시고 갈게요. 예. 방 교수님 책은 져서 따라 주식 공부하자. 예, 많이들 예, 봐주시고요. 따라 주식 공부하자. 자, 가보겠습니다. 예. 자, 153맨님 가시고요. 자, 히아신스님 가시고요. 예, 김성현님 가시고요. 예, 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챙킴님 가시고, 예, 벨라님 가시고, 자기님 가시고, 하루하루님 가시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밤 10시, 예, 동부 시간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예,